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메인레드입니다. 교과서 확장자료 1권이 이제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교과서 확장자료 2권을 몇 주에 걸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강의를 간단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권과 다르게 전체적인 색감만 조금씩 바꿔봤고요. 제가 이 자료 말고 기출문제 자료에서도 정리해서 넣어드렸던 내용이고요. 항상 가장 최근 기출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교과서를 보시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야지 뭐가 나올지 예측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흐름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20학년도 기출문제를 항상 넣어봤고요. 간단하게 보자면은 먼저 A형 20년도 A형에서 서양음악사는 그레고리오 성가가 나왔습니다. 그레고리오 성가가 나왔고, 그리고 슈베르트 미사곡이 나왔습니다. 미사곡을 이 악곡을 활용해서 결국에 묻는 문제는 주로 화성학 문제 내용이었고요. 반응계적 화음이랑 비화성음 같은 것들을 물어봤었고, 루터 코랄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나왔고, 아직까지도 정확한 답이 무엇인지는 좀 많은 여론이 있는 상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성 코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중 이제 론도, 론도 형식이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B형을 보시면은 이제 동형진행이 또 등장했습니다. 동형진행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드 기호와 화음 기호를 묻는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롤리오즈의 가곡을 이용해서 묻는 거는 모노디였다. 그래서 바로크를 물어봤습니다. 바로크 악곡이 아닌 낭만시대 악곡을 가지고 바로크를 물어봤다는 점이 또 시대를 뛰어넘는 나름의 그 융합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차이코프스키 6번 교향곡을 활용해서 악곡을 묻는 문제는 아니었고 2조 악기 묻는 문제였고 지휘법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총리열주의와 마쇼의 동형 리듬 기법을 활용해서 연계해서 융합해서 또 출제를 한 내용이 B형의 8번 문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B형 같은 경우에는 융합 문제가 2개가 나옵니다. 3번이랑 8번 문제, 이게 이제 융합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악으로 넘어가 보면요. A형에서는 먼저 검은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가야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보실 때 가야금 조금 더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창가곡 악곡이 나왔는데 이제 연주 악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국악사 물어보는 문제가 좀 빡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판소리에 대해서도 나왔고요. 결국에는 말붙임새와 악조 등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소금운지법도 나왔고, 그리고 여기 B형에서는 이제 민요가 나왔고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노동요였죠. 노동요에 대해서 조금 약간 통수를 치는 그런 문제들이 또 나왔었고요. 그리고 판소리와 잡가, 또 이 잡가 악곡을 암기해야지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양음악사 악곡은 암기를 안 해도 되지만 판소리는 암기를 판소리나 국악 같은 측면에서 특히 또 작가는 제 기억상 몇 년 전에 6, 7월 흐린 날 악곡을 암기해야지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잡가의 다른 악곡을 외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잡가 악곡인 경우는 벌써 악곡만 물어보는 문제가 2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악곡들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악곡을 외우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교론에서는 고든 나왔고 코다이가 나왔어요. 리머도 나왔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든, 코다이, 리머 이 3명의 학자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달크로즈의 솔페이즈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수법으로 거의 한 3명이 교수법으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한 8점 정도가 교수법으로 나온 거죠. 리머도 이제 철학인데 딱 구체적인 학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포괄적 음악성,
딱히 어려운 내용이 출제되지는 않았고 예상 가는 내용들이 출제가 됐고 고든이야 여러 학원에서 계속 언젠가는 나올 거다 했는데 요번에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은 너무 쉽게 나왔어요. 영역과 내용 요소 나오고, 그리고 이건 뭐 사실 교육과정도 아닐 정도로 ICT 나오고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이 나왔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강의는 교과서 강의니까 더 이제 제가 교과서를 보면서 요번에 한 7권 정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서 교과서 위주로 더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박자와 빠르기에 유의하여 지휘해 보자는 이러한 활동을 한번 캡처를 해 보았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제 강의를 안 들으셔도 다 충분히 보고 빈칸을 채울 수 있으시게끔 그렇게 자료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네, 이걸 읽어보자면은 먼저 20년도, 19년도에 2년 연달아서 지휘법이 출제되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지휘법 자료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교과서에서 지휘법과 관련된 교과서 자료들을 몇 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휘법 문제가 나왔을 시에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둘 거는 이 세 가지예요. 첫째, 몇 분의 몇 박자인지, 그리고 두 번째, 강세, 세 번째, 템포. 이 세 가지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분석을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면은 지휘법 문제가 나왔을 때 큰 혼란이 없이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접근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헛박자와 겹박자, 이 내용이 또 은근히 우리 선생님들 헷갈려 하시는 내용들이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넣어봤고요. 자, 그러면 헛박자 이렇게 선생님들 한번 쭉 써보시라고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써볼게요. 헛박자는 2박계통에는 뭐다? 2분의 2박, 4분의 2박이다. 3박계통은 2분의 3박, 4분의 3박, 8분의 3박. 그리고 4박계통은 2분의 4박, 4분의 4박, 8분의 4박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겹박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둘 둘 셋이 되잖아요.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렇게 뭔가 하나 둘 셋 강약 중강약 하나 둘 셋 넷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일곱 둘 셋 뭔가 이렇게 계속 묶이잖아요. 묶이는 거를 겹박자라고 보시는 게 머릿속에 넣기 편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여섯 박자는 하나 둘 셋 둘 둘 셋이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4분의 9 8분의 9가 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4박자 계통의 12박은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까지 가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겹박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교과서적인 문장은 요런 거를 보시면 됩니다. 2박자와 3박자와 같이 한마디 내에 강박이 한 번만 나타나는 박자를 헛박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했을 때 하나 둘 셋 처음에 들어가는 곳이 다 강박자잖아요. 저는 그래서 강박을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같은 종류의 헛박자가 여러 개 합쳐진 박자를 겹박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박이 여러 번이 나오겠죠. 6박 경우에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해서 얘에게 두 개가 강박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헛박자와 겹박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역시 이 자료는 등가 헌가랑 관련된 자료 중에 진짜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 가장 이뻐서 넣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사파를 다 그려놨고요.
보면은 방향, 해금, 대금, 평경, 절고, 박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요런 거 중에서 제가 보기엔 중요한 거는 요거죠. 등가에만 있는 악기. 등가에만 있는 악기는 아쟁과 절고다. 이 두 가지가 등가에만 있는 악기죠. 그래서 등가는 항상 제가 청킹을 해준 게 아절, 아쟁, 절고. 그리고 헝가에 같은 경우에는 헝가에만 있는 악기가 태평소, 징고, 징. 이걸 징을 대금이라고도 하니까요. 이렇게 세 가지가 헝가에만 있는 악기이다. 그래서 제가 청킹 해드리는 게 태, 징, 진 이렇게 있고요. 요번에 종묘제례학 강의를 제가 또 자료를 올리면서 종묘제례학 자료에도 많이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등가는 아쟁절고, 헝가는 태징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도 한번 더 심도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여기 등가와 이 헝가, 요 등가와 헝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서술하시오. 요렇게 기본적인 거를 낼 수가 있는데 지극히 기본적이기 때문에 등가와 헝가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안 써보신 쌤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출제위원들은 항상 요런 점을 노리죠. 그래서 이러한 등가와 헝가라는 기본적인 단어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한번 쓸 줄 아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키워드가 일단은 정전 앞계단, 윗계단, 아랫계단으로만 생각하는데 등가를 정전 앞계단이라고 해놨다. 네, 요 점 하나 기억하시고 보태평이라는 키워드를 넣으셔야 되고 하늘을 뜻한다. 요거 이 세 개가 들어가면은 등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헝가의 경우는 정전 앞계단 뜰에서 둘 다 앞계단은 맞아요. 정전 앞은 맞는데 뜰이라고 조금 다른 키워드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대엽을 연주한다. 그리고 땅을 뜻한다. 이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뜰, 정대엽, 땅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필기가 더러운데 선생님들 조금 이쁘게 해주세요. 이게 갤럭시 탭이라 가지고 조금 필기가 아이패드에 비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패드를 살 걸. 그 당시에는 갤럭시의 의리가 뭔가 이유 없이 막 있었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드린 내용을 보시면은 등가에만 포함되는 악기 아쟁절고 헝가에만 포함되는 악기 태징진. 그래서 등가는 뭐다? 아절, 헝가는 태징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나머지들도 다 선생님들이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요 내용도 음악개론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 양의 비율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넣어보았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물의 양이 적을수록 음이 높아진다. 네, 그런 점을 숙지하면 되겠습니다. 뭐다? 물량이 적을수록 음은 높아진다. 네, 요 점 한번 아시면 되겠고요. 200ml일 때는 낮은 도, 100ml일 때는 높은 도가 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암기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중요하게 암기를 하셔야 될 거는 이 세 가지다. 그래서 도미는 장삼도고 우리가 배음을 배울 때 항상 도도 솔도 미솔 요렇게까지만 해봐도 배음의 순서가 1, 2, 3, 4, 5잖아요. 그 다음에 시플랫 나오고 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완전 8도니까 완전 8도의 비율은 2대1이다. 그래서 요거는 2대1이다. 완전 5도조 도와 솔은 비율이 보다 3대2다. 솔과 도는
완전 4도죠. 비율이 뭐다? 4대 3이다. 도와 미는 완전 3도죠. 비율이 뭐다? 4대 5다. 그래서 5분의 4다. 요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완전 4도는 4분의 3이죠. 배음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도와 솔은 완전 5도죠. 3분의 2죠.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도와 미는 장삼도죠. 4분의 5죠.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음이 적용되어 있는 장삼도, 완전 4도, 완전 5도 이 것들을 아시면은 이것들 최우선적으로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이 되시면은 외우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물의 양이 적을수록 높아진다. 200ml일 때는 낮은 도, 100ml일 때는 높은 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보통 피타고라스 뭐 3분 손익법 이런 거는 많이 나오는데 물의 양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물의 양 같은 경우는 물을 담아서 직접 연주를 시킬 수 있는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이 될 수도 있는 컨텐츠고, 그리고 과학이랑 융합을 시킬 수도 있죠. 융합도 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 한번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도 나와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라고 넣어놨고요. 네. 그리고 다 암기죠. 그래서 유네스코 순서들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종, 판, 강, 영상제, 남상, 강남영 저는 이렇게 외웠고, 그리고 제주 칠머리 당구, 제처가, 그래서 제주 칠머리 당구, 처형무, 가곡 이렇게 외우고, 줄타기는 음악까지는 아니죠. 그리고 아리랑, 아농 이렇게 외웠는데 줄타기는 음악은 아닌데 뭐 무용이라서 넣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교육과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화유산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제가 많이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중학교 내용체계 생활화 이 부분이고요. 여기 세계 속의 국악, 요게 또 유네스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기준 해설에서 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유네스코 언급이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교수학습 및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 세 가지, 특히 이 두 번째 글귀랑 세 번째 글귀는 선생님들 한번 외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다가 한번 써보세요. 성취기준 해설 한번 써보시고 교수학습 방법 한번 써보시면서 먼저 외우신 다음에 쓰셔도 되고, 한번 쓰신 다음에 머릿속으로 몇 번 되뇌이시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참에 한번 외워볼게요. 첫 번째. 세 번째,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국악에 대해 조사하고 세계 속의 국악의 위상에 대해 토의하여 발표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외워요. 유인등국 조세국 위 토발 이렇게 문장을 청킹을 해요. 문장 청킹이 잘 되면 진짜 정답 바로 가거든요. 유인등국 조세 국위 토발. 유인등국 조세 국위 토발.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국악에 대해 조사하고 세계 속의 국악의 위상에 대해 토의하여 발표한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장 청킹을 해보세요. 그럴 만한 의무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20년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과정이 깊게 안 나왔어요. 깊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는 또 깊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인사항도 유인지 우리 음악, 유인지 우음,
조발가찻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 음악에 대해 조사 발표하여 그 가치를 찾아보도록 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 음악에 대해 조사 발표하고 그 가치를 찾아보도록 한다. 유인지 우음 조발가찻. 이 모든 것들이 뭐다? 유네스코와 관련돼 있는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지휘법과 관련된 내용을 넣어봤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설명도 읽어볼게요. 교과서에 등장하는 지휘법들이 항상 말하는 것은 박자와 빠르기입니다. 지휘법 문제를 마주하면은 뚜렷이 보이는 박자만 생각하지만 속도 역시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18년도 문제에 나왔는데 제가 아까 전에 20년도, 19년도 다 출제되었다고 하는데 정정할게요. 지휘법 문제가 19년도에 안 나오고 18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휘법 문제는 20년도랑 18년도에 나왔다.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답도 넣어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쓴 것처럼 속도를 고려를 해야지 이게 속도가 빠른지 안 빠른지를 물어보는 게 이 나의 문제였어요. 제가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강의를 찍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삑사리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네요. 이거 또 잘 찍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빠르면은 지위를 간소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빠를 때 fast. 네, 요게 아이고. 빠르면은 지위를 막 빨리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은 지위를 간소화하는 것이고 느리면은 지위를 다 디테일하게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쬐끄만하게 나와 있어요. 템포가 200이다. 네,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엄청 빠른 거잖아요. 메트로놈을 8분음표를 기본박으로 줘가지고 1분에 200번 치라는 거잖아요. 그래 엄청 빠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과 리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요게 속도를 묻는 문제구나. 요거를 캐치했어야 됐는데 당시에 이런 문제는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웠고 지휘법을 막 그렇게 꽂혀서 이전에 출제했던 경향도 없었기 때문에 좀 많이들 멘붕이 왔다. 오히려 2 더하기 3이냐 3 더하기 2냐 요런 거는 판별하기 쉬웠는데 얘냐는 이제 속도 문제였는데 이제 그거를 민첩성 있게 접근했어야 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20년도에 6번 문제였습니다. 6번 문제였는데 이거를 제가 왜 냈냐면은 비슷한 지휘법 문제가 나왔어요. 20년도에 출제된 지휘법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18년도 나왔고 작년인 20년도가 나왔고 했는데 세 번째 작성 방법이 지휘 문제였는데 5분 안이 똑같이 나왔다. 이렇게 나왔고 출제위원들이 페이크를 줬는데 페이크에 많이들 넘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분 안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2박인지 3박인지 3박인지 2박인지 3박 더하기 인지 2박 더하기 3인지 요거를 묻는 문제였는데 이게 그 이전 문제와 완전 똑같아요. 그냥 진짜 네 요거 문제랑 완전 똑같았어가지고 이게 기출이 같은 내용을 또 물어보기도 하는구나. 2년 걸쳐서 네. 소름이죠. 요즘 대세인 문제인 것 같아요. 지휘법 문제가. 그래서 내년이건 그 다음 해건은 또 나올 수 있다. 네, 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풀어드리면은 어떻게 페이크를 줬냐면은 클라리넷을 보면은 이게 두 개 묶여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3 더하기 2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반주거든요. 중요한 거는 여기 아래에 보이는 이 주 멜로디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간색으로 해드릴게요. 빨간색으로. 보면은 2 더하기 3이거든요. 2 더하기 3. 그래서 얘는 3 더하기 2처럼 보여요. 얘에 넘어가면 안 되고 주 멜로디가 음악의 가장 테마고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2 더하기 3으로 썼어야 됐다. 네, 요런 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거 한번 또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장발장 같은 이러한 인물 관계도가 나옵니다. 인물 관계도가 나오는데 이제 이런 인물 관계도가 요새 또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서의 음악극 관련 내용은 이러한 관계도가 하나씩은 꼭 들어갑니다. 이런 게 나오면은 진짜 찍거나 아니면 맞추거나이니까 항상 나올 때마다 교과서 보실 때마다 꼭 한 번씩 유심히 보시고 이것도 요새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자, 요거 한번 가려서 선생님들 한번 써보세요. 장발장, 판틴, 자베르. 자베르와 장발장은 엄청 여기에서 나오는 상극의 원인 관계 그런 거고요. 판틴은 미혼모다. 그리고 코제트, 판틴의 딸이다. 장발장의 양딸이다. 마리우스, 혁명파 학생들 중 한 명이다. 에포닌, 마리우스를 짝사랑하는 여인이다. 그래서 에포닌, 판틴, 코제트 이 셋이 우리가 잘 모르는 마리우스도 그 다음은 잘 모르겠죠. 우리가 아는 거는 자베르와 장발장의 구도만 알지 판틴, 코제트, 에포닌은 모른다. 마리우스도 모른다. 그래서 요런 거 좀 유심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제트는 누구다? 장발장의 양딸이다. 친딸 아닙니다. 양딸이고 둘이 눈이 맞죠? 코제트와 마리우스가.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아프리카 전통 음악 해가지고 이렇게 또 다양한 게 넣어놨어요. 음발락스, 수쿠 뭐 이렇게 나왔는데 좀 생소한 단어들이라서 또 선생님들 한번 유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음발락스 세네갈의 대중적인 민속 음악이고요. 우리가 아프리카 지리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영국에 대해서는 뭐 유럽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뭐 포괄적 음악성이나 뭐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민족의 음악을 가르쳐야 된다는 의견이 항상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과서에는 항상 민족 음악, 세계 음악 이래가지고 아프리카 등의 음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세계 음악이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무조건 하나 이상은 출제가 되어야 돼요. 세계 음악은. 편파적으로 음악을 교육과정에 수록하지 않았다. 다양한 시대와 인종의 음악을 가르친다는 그런 또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뭐든지 항상 세계 음악과 관련된 내용은 내니까요. 그게 아시아가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근데 아프리카를 내는 순간 많은 선생님들이 또 이제 후덜덜 하실 거예요. 모든 쌤들이 약한 곳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오히려 더 외우셔야 돼. 이거 진짜 알면은 맞히고 모르면 틀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특히 또 지역들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 케냐는 뒤통수에 있습니다. 이게 약간 파마 머리 같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얼굴 이렇게 코 있고 이렇게 입 있는 거면은 오른쪽 눈이 콩고다. 그리고 완전 앞머리는 세네갈이다. 뒤통수 후두부는 케냐와 탄자니아. 턱은 남아프리카. 이렇게 됩니다. 참 쉽죠? 그래서 이런 거 유념해 봐야 된다. 자, 한번 지어볼게요. 다 같이 해볼게요. 자, 앞통수는 뭐다? 세네갈이다. 세네갈.
뒤통수는 작은데 이렇게 콩알 만한 데는 뭐다? 케냐다. 그 아래는 뭐다? 탄자니아다. 탄자니아. 그 아래는 뭐다? 남아프리카다. 네,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세네갈은 자, 그래서 세네갈의 음악은 뭐다? 음발락스. 음발락스다. 그리고 콩고는 뭐다? 수쿠다. 그리고 케냐는 타아랍. 남아프리카는 줄루 아카펠라.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도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세네갈은 뭐다? 음발락스. 다 같이 한번 써볼게요. 음발락스. 콩고는 뭐다? 수쿠. 케냐는 타아랍. 탈아랍 하려고 한다. 케냐가. 타아랍. 남아프리카는 뭐다? 줄루 아카펠라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도 조금 보시면 되겠는데 유명한 것들은 다들 아시는 거예요. 뭐 브라질 삼바라든지. 그런데 이제 아르헨티나가 탱고라는 점이 은근히 모르시더라고. 또 탱고 하면은 빨간색이니까 아르헨티나는 빨간색으로 해주겠습니다. 네. 청하의 플레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거에도 또 탱고 의상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아르헨티나 탱고 이참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모르시는 게 페루의 마리네라, 요런 거 어려워요. 그리고 칠레의 누에바 깐시온, 요런 거 내면은 무조건 다 틀려요. 진짜. 지금 여기 위에도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콩고는 뭐다? 수쿠다. 콩고는 수쿠, 세네갈은 음발락스, 칠레는 누에바 깐시온, 페루는 마라네라, 멕시코는 마리아치, 미국은 영가, 쿠바는 살사, 자메이카는 레게. 자, 그래서 어려운 것만 한번 동그라미 쳐드리겠습니다. 마리아치는 어디다? 멕시코다. 멕시코 타코 마리아치. 그래서 여기까지만 외우는 것도 힘드니까 페루는 뭐다? 마리네라다. 외우시면 되겠고, 칠레는 뭐다? 누에바 깐시온이다. 그리고 페루에서는 요거 하나, 8분의 6박자나 4분의 3박자의 혼합박자다. 네, 요 정도 아시면 되겠고, 쿠바가 살사다. 네, 요런 것도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이렇게 싹 써놨으니까 한번 선생님들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국악사에서도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왔고 요번 20년도 문제에서 정말 어렵게 나왔죠. 국악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국악사도 한번 수록을 해 보았고요. 자, 먼저 자세한 풀이는 제 기출 자료에 넣어 놨고요. 이거는 교과서 확장 강의니까 교과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악사랑 국악기를 연계시켰다는 점,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 항상 국악사를 볼 때는 좀 국악기들을 조금 더 연계해서 봐야겠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국악기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국악기들 3현이죠. 이게 가야금, 검은고, 향비파, 삼죽, 대금, 중금, 소금. 이러한 세 개의 관악기랑 삼현 삼죽이 어디다? 통일신라 시대다. 삼현 삼죽 외우시고요. 그리고 이 신라금은 언제다? 삼국시대 일대 통일하기 전에. 이런 것도 많이들 헷갈리잖아요. 통일하기 전에 신라인지 통일 이후의 신라인지. 그래서 이러한 신라금은 우루기 가지고 망명하여 춤과 노래를 반주하는 형태가 성행을 하였고, 이 가야금이 일본에 전해져 신라금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고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통일신라 시대와 헷갈리는 거를 나름 노렸다면은 뭐
시대가 어딘지 뭐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막 이런 악기들을 나열해 놓고 순서대로 배치하시오.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사면으로 보는 순간 통일신라로 가면서 낚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은 우룩이 나올 수 있다. 뭐 요런 점, 요런 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국가적 행사인 연등회, 팔관회 같은 의식이 연주됐다. 요런 점이 또 특징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 못 드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고구려에는 왕산악 검은고 삼국시대 때 삼국시대는 57부터 BC 57부터 AD 668까지 BC 57부터 예수님 돌아가시고 668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선 초기로 가면은 이제 많은 신학들이 창제가 되죠. 특히 또 조선 초기에는 우리 세종대왕님이 계시니까 정관보가 창안되고 여민락, 보태평, 정대엽 등의 약곡이 창작되고 그리고 세조 때에는 오음약보가 만들어지고 보태평과 정대엽이 종묘제례학으로 채택이 된다. 그리고 성종 때에는 악학개범이 편찬된다.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세종 위에다 다시 쓸게요. 자, 세종 때는 뭐가 나와야 된다? 정관보. 당연한 건데 다시 또 기본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세종 때 창제된 악기 악곡 삼총사, 여민락, 보태평, 정관보. 죄송합니다. 정대엽. 네, 요렇게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냥 찌르면 나와야 돼요. 찌르면 나와야 되는 거고 여민락, 보태평, 정대엽도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세조 때는 뭐다? 오음약보.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이 보태평과 정대엽, 세종 때 창제된 보태평과 정대엽이 이전까지는 회례악으로 쓰였다가 이때부터는 종묘제례악으로 쓰이죠. 제사음악으로 들어간 거고 세종 때까지는 보태평, 정대엽이 회례악이었다. 이 점도 한번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성종 때에는 악학개범이 편찬되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악학개범에 수록된 각종 의물, 무구 이런 것도 외우시면 좋고 많이 나오고 그림 자료로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서는 항상 그림 자료들이 수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또 퀴즐렛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 블로그 한번 들어와 보시고 필요하시면은 또 얘기를 주시고요. 조선 후기에는 외랑과 이제 병자호란 등 많은 전쟁을 겪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궁중음악이 쇠퇴하는데 그래서 정악이 등장하고 민속악이 크게 발전하였다. 근데 이거는 말을 조금 정악도 궁중음악인데 조금 말을 조금 아쉽게 요 점은 조금 아쉽네요. 쇠퇴하는데 정악이 등장했다는 이런 표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곡가사 시조 그러니까 요런 거를 이제 정악이라고 말하는 건데 조금 아쉽네요. 정악이라는 게 좀 개념이 크잖아요. 그래서 가곡가사 시조가 정립되었고 줄풍류, 대풍류, 사면육각 등의 연주. 여기서 말하는 정악들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판소리 작과, 신화위 등이 발전되었다. 이런 게 조선 후기다. 조선 후기는 뭐다? 풍류학과 민속학의 신화위 산조 뭐 그런 것들이 되었다. 뭐고 보시면 되겠고. 조선 후기 정악은 풍류학들, 풍류학에는
성악과 기악이 있겠죠. 성악에는 가곡, 가사, 시조가 있는 거고 기악에는 뭐 줄풍류, 대풍류, 삼현육각이 있는 거고 그리고 민소각에서는 판소리, 잡가, 시나위, 산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개개인 하나하나들이 또 외울 내용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만 외우면은 역사적 흐름의 속에서는 잘 찬찬히 정리가 또 안 되니까 이렇게 또 역사적 흐름 속에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근현대 때 뭐 국립국악원이 등장했다. 뭐 그런 점. 뭐 서양식 군악대, 요게 또 경성악대가 한번 기출로 출제가 되었어요. 군악대가 나왔으니까 국립국악원과 관련해서도 또 나올 수 있겠다. 국립국악원이 창제된 연대는 1950년대쯤이다. 이런 게 있겠고. 그래서 진짜 요러한 막 그림들을 나열을 막 랜덤으로 해버리면은 막 이렇게 꼬일 거 아니에요. 꼬여놓고 순서대로 나열하고 각 시대별로 특징을 한 개씩 써라 했을 때 선생님들이 쓰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요. 반복만이 답입니다. 보시면 되겠고 안에 있는 문제들은 한번 천천히 보시고 근데 이 문제가 좀 복잡하고 역대급 문제였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꼽는 20년대 베스트 중 하나, 탑5 중 하나였는데 네. 아무튼 요 문제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심도 깊게 다룬 거는 제 기출문제 분석 자료에 더 심도 깊게 다뤄놨습니다.